왜 우리 아이는 말이 안 트이는 걸까요? 어떤 경우에 말이 트이고 어떤 경우에 말이 잘 안 트이게 되는 걸까요? 이지아이. 안녕하세요. 이지아이 이지쌤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지쌤의 무바라 유형 시리즈 1편입니다. 이 시리즈는 이번 영상부터 총 4편으로 이야기가 진행될 거예요. 우리 아이 대체 왜 말을 못하는 걸까에 대한 이유를 찾아보는 시간이 될 텐데요. 지금 언어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생각만큼 아이의 말이 잘 늘고 있지 않나요? 혹은 우선 가정에서 기다려보고 있는데 말이 안 트이고 있는 상황일까요? 저 이지쌤이 십수년간 많은 무바라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제가 아이들을 만나오면서 임상 현장에서 확인했던 이 말이 안 트이는 이유 4편의 시리즈로 갑갑함을 해소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1편은 인지 언어형 무바라이고요. 2편은 상호 언어형 무바라, 3번은 실행 처리 언어형, 그리고 마지막 4번은 감각 언어형 무바라입니다. 제가 이 시리즈를 만들게 된 이유는요. 언어 치료를 하면서 보니까 무발화여도 다 똑같지가 않더라고요. 말이 잘 안 나오는 것을 막는 핵심적인 영역과 말이 안 나오게 가중시키는, 즉 무바라를 가중시키는 영역들이 있는 것 같았어요. 이 양상에 따라서 어떤 아이들은 말이 뒤늦게 좀 트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는데도 말이 여전히 트이지 않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핵심적인 양상이 어떤지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아이를 다르게 대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한 무바라 유형 시리즈 1편 인지 언어형 무바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보시면서 우리 아이가 이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 아이가 말이 안 트이고 있다. 이거는 언어 발달에 엄청 관련이 있는 무언가가 아이한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인지 언어형 무바라 아이들은 아이의 말이 트이지 않는 이유가 인지, 즉 지적인 영역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예요. 단순 언어 지연, 즉 인지 능력에는 이상이 없고 말만 느린 아이들은 언어 치료를 받으면서 언어 능력을 높여주면 말이 트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인지 능력과 언어 능력이 함께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말이 계속 안 트이는 거죠. 혹은 트이더라도 조금만 트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어 발달이 잘 이루어지려면 몇몇 인지 발달이 뒷받침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유형의 아이들은요, 소리를 못 낸다기보다는 말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 자체를 잘 모른다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이게 언어 발달에 필요한 어떤 인지 능력이 덜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즉 원래라면 아이가 자신이 원하는 게 있으면 말소리, 어떤 우리나라의 규칙을 가진 말소리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외계어라든지 아무 뜻이 없는 것 같은 소리로 표현을 한다든지 아니면 말소리가 아니고 막 소리 지르는 형태를 보인다든지 하는 경우입니다. 혹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이가 엄마라든지 몇 가지 단어스러운 소리를 내기는 냅니다. 근데 이게 그 단어를 진짜 뜻하거나, 예를 들어서 엄마면은 엄마를 뜻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소리를 내봤더니 엄마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경험을 해본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이게 반복돼서 그냥 엄마 엄마 이런 식으로 소리를 내는 거죠. 진짜 언어로 쓴다기보다는 아이가 소리로써 엄마 비슷하게 혹은 단어 비슷하게만 소리를 쓰고 있는 경우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가 말이 잘 안 트이는데 이 인지 언어형 무바라라면 이런 특징을 보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울음이나 몸짓으로만 해결하려고 하거나 똑같은 말소리 몇 개로만 표현하고 그거밖에 못 쓰는 경우, 입에서 내는 소리가 정해져 있는 거죠. 아이의 인지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 소리를 다채롭게 써야 한다는 것을, 또 우리나라의 그 말소리 규칙에 맞게 써야 한다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한 경우예요. 두 번째 특징은요, 지시를 시키면 아이가 이해를 잘 못해요. 예를 들어서 이지야 박수 쳐봐 이랬어요. 근데 아이가 박수를 안 쳤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지야 박수 쳐봐, 이렇게 박수 치는 거야 하면서 아이 손을 이렇게 박수 쳐줘가지고 박수 치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에게 이지야 이제 박수 쳐봐 하니까 아이가 박수를 쳤습니다. 근데 한 5분 있다가 또 다시 아이에게 박수를 쳐보라고 하면 마치 그 방법을 까먹은 것처럼 그걸 못하는 거죠. 즉 아이가 한 번에 배우지를 못하고 여러 번 가르쳐야 되는 경우, 혹은 여러 번 가르쳐줘도 자꾸 까먹는 경우입니다. 지적 능력이 미숙하다 보니 배우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까먹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특징은 은근히 눈치가 빠르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아이가 실제로는 잘 모르다 보니까 눈치껏 해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단서가 있으면 아는 것 같은데 아무 단서 없이 딱 말로만 시키면 못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아이한테 귤 껍질을 주면서 이거 버려 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버려 하고 시키면서 자기도 모르게 쓰레기통 쪽으로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눈치껏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엄마는 아이가 버려라는 뜻을 이해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런 단서나 힌트 없이 어떤 물건을 버리라고 했을 때는 아이가 그걸 하지 못하는 경우. 또 반복된 패턴은 눈치껏 하는데 상황이 달라지면 못하기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엄마가 평소에 아이한테 신발 신어 하면서 매번 신발을 신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발 신어 이 소리가 들리면 신발을 신는 패턴이 매번 반복됐는데 어느 날은 이 패턴을 바꿔서 신발 신으러 앞에 가가지고 신발 넣어 이랬어요. 그런데 아이는 이 말이 바뀌었는데도 이 패턴적인 눈치를 보고 신발을 그냥 신어버리는 경우. 신발을 넣어야 하는데 혹은 평소에 듣던 신발 신어 이 소리가 아니니까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엄마를 쳐다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신발을 신는 거죠. 이렇게 패턴이 바뀌었는데 그거에 대한 지시 이해가 안 되고 평소대로 해버리는 경우. 네 번째 특징은 자주 들은 말이나 자주 해본 거는 익혀지는데 새로운 거를 배울 때 특히 어려워해요. 또 응용이 잘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놀 때 자동차 차고가 여러 개 있다고 생각해보면 이 차고 안에 차를 넣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차고 문이 잘 안 열려요. 그래서 엄마가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문이 열렸네. 그러면 아이들이 옆에 있는 차고도 엄마가 했던 방법으로 똑같이 문을 열어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방금 엄마가 하는 걸 보고 문이 열리는 걸 배웠으니까. 근데 이거를 못하는 거죠. 자기가 보고 배운 거를 응용해봐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가르쳐줘도 잠깐은 쓰는데 그걸 다른 상황에서 응용해서 쓰는 게 어려울 수 있는 것이죠. 일상에서 아이의 행동을 잘 관찰해 보시면서 저 이지쌤이 말씀드린 이런 특징들을 보이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만약 제가 말씀드린 이 특징들이 평소 우리 아이의 모습에서 공감되셨다면 아이가 언어인지형 무발화일 수 있습니다. 즉 아이의 언어가 지금 잘 안 트이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낮은 인지 능력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아이의 언어 자극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인지 능력을 함께 발달시켜주는 방향으로 도움을 설계해야 해요. 말 트이는 시기의 언어 발달과 관련된 인지 능력들의 종류가 참 많은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우선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원인 결과 개념이에요. 원인 결과라는 게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개념이잖아요. 이 개념을 아이가 알고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놀다가 이렇게 책상 밑이나 식탁 밑에 들어가다가 머리를 꿍 부딪혔어요. 그래서 아이가 울었어요. 아파서. 그러면 아이가 머릿속에 원인 결과 이 인지 개념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해서 머리를 부딪혔구나. 이걸 알고 다음번에는 안 부딪히려고 더 구부려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 개념이 없으면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원인 결과 개념이 없으니까 똑같은 실수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두 번째는 모방 능력이에요. 모방 능력은 똑같이 따라한다는 인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인지 언어형 무발화 아이들을 보면 어른을 따라해야 한다, 상대방을 따라해야 한다라는 이 개념이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행동 자체를 똑같이 따라할 줄 모른다기보다는 이 따라해야 한다라는 생각 자체가 없는 거죠. 세 번째는 상징놀이 개념이에요.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그 장난감의 기능에 맞게 가지고 놀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노는 경우. 예를 들어서 자동차는 굴리면서 가지고 놀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던지기만 한다든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게 아니라 자꾸 입으로 가져가서 쪽쪽 빤다든지. 그리고 상징놀이 능력은 장난감을 역할에 맞게 가지고 노는 것도 있지만 장난감이 아닌 다른 물건을 이 물건을 이거 인척해서 가지고 노는 것도 해당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전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으니까 꼭 한번 참고해 봐 주세요. 이러한 상징놀이 능력은 언어 발달 전에 그리고 언어 발달이 이루어지면서 함께 발달하는 중요한 인지 능력이에요. 그래서 만약 인지 언어형 무발화 아이라면 가정에서 이 세 가지 인지 능력을 높여주는 활동을 많이 해주셔야 해요. 이런 인지 능력들이 발달을 해야 말도 트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하면서 EGI 연구소에 있는 활동 자료들 중에 이 부분들을 높여주는 자료가 뭐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이런 자료들이 있었어요. 아이랑 놀면서 발달을 높여주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이 자료들 중에 우리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자료를 한번 골라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저 이지쌤이 무발화 요형 시리즈 1편 인지 언어형 무발화에 대해 설명드렸어요. 앞으로 4편까지 설명드리고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이 시리즈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제가 유형별로 가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지쌤의 실전 팁들도 추가로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지아이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지금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시리즈도 챙겨봐 주세요. 그럼 저 이지쌤은 다음번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